우리는 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자꾸만 딴짓을 하게 되는 걸까요? 단순히 의지력이 부족해서라고 자책하기 쉽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뇌 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주도권 싸움의 결과입니다. 감정을 담당하는 변형계는 당장의 즐거움을 원하고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미래의 보상을 위해 현재를 인내하라고 명령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조차 이러한 심리 상태를 아크라시아라고 부르며 깊이 고민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할 일을 미루는 습관은 현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겪어온 본능적인 갈등이자 마음의 보호 기제인 셈입니다. 사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자꾸 뒤로 미루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의지가 부족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우리 뇌 속에서는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찾으려는 본능과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려는 이성이 끊임없이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클수록 우리 뇌는 실패에서 오는 상처를 피하기 위해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회피 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다스리려는 본능적인 자기방어 기제에 가깝습니다. 결국 미루기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을 인정하고 아주 작은 일부터 가볍게 시작해보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의 뇌는 처음 만난 사람을 판단할 때 단 3초 만에 모든 결론을 내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를 초두 효과라고 부르는데 처음에 들어온 정보가 나중에 들어온 정보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심리 현상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우리 뇌가 한 번 내린 판단을 좀처럼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 편향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다면 첫마디보다 첫미소가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뇌의 작동 방식은 과거 척박한 환경에서 적군인지 아군인지 빠르게 판단해야 했던 인류의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유산이기도 합니다. 이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오해를 조금 더 지혜롭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흔히 겪는 결정장애는 단순히 선택지가 많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선택하지 못한 대안에 대한 미련이 뇌의 보상체계에 혼란을 주기 때문인데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완벽한 선택을 하려 할수록 오히려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불행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과거의 인류가 생존을 위해 가장 좋은 자원을 단번에 골라내야 했던 본능이 현대의 복잡한 선택 상황과 충돌하며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뇌는 여전히 수만 년 전의 생존 본능을 간직하고 있기에 너무 많은 선택지는 오히려 생존의 위협이 되는 정보 과부하로 인식됩니다. 결국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기보다 스스로 설정한 기준에 도달했을 때 미련 없이 결정을 내리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게으름의 진짜 원인이 단순히 게으른 성격이나 시간 관리 능력의 부재가 아니라 사실은 감정을 조절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에서 비롯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과도한 압박감이나 혹시라도 실패할지 모른다는 무의식적인 불안감을 마주했을 때 뇌의 편도체가 비상벨을 울리며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우리 몸은 마치 야생동물을 만난 것처럼 물리적인 위협을 피하듯 불쾌한 감정을 주는 업무로부터 멀어지려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미루기 습관의 본질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의지의 부족이 아닌 아크라시아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무엇이 옳은지 이성적으로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가 중요한 할 일을 미루는 것은 스스로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단지 마음속에 일어난 작은 심리적 폭풍을 잠재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심리적 원인을 깊이 이해한다면 무작정 자신을 몰아세우고 채찍질하기보다는 불안한 마음을 먼저 유연하게 다독여주는 것이 생산성을 되찾고 성취를 이루는 가장 현명하고도 빠른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능력은 단순히 타고나는 유전적 형질이 아니라 마치 근육을 단련하는 것처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심리적 기술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같이 극심한 시련을 겪은 뒤에야 비로소 이 능력을 완성했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고난은 우리 뇌의 전두엽을 자극하여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회로를 활성화합니다. 지금 당장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에 놓여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당신의 마음 근육이 가장 격렬하게 성장하고 있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는 작은 연습이 모여 결국 어떠한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내면의 뿌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변명을 늘어놓는 현상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자아를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에서 비롯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 부조화라고 설명하는데 자신이 믿고 있는 가치와 실제 행동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극심한 정신적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우리 뇌가 스스로 논리적인 이야기를 지어내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높은 곳에 매달린 포도를 따지 못한 여우가 저 포도는 어차피 실거야라고 말하며 돌아서는 이솝우화의 한 장면은 우리 일상에서도 매일같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실패나 실수를 정당화함으로써 상처 입은 자존감을 회복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애쓰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작동 원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타인의 이해할 수 없는 고집 뒤에 숨겨진 연약한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타인과 나 자신을 향한 더 따뜻하고 너그러운 공감의 시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고대 로마의 검투사들이 경기장에 들어서기 전 느꼈던 그 팽팽한 긴장감은 오늘날 우리가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느끼는 압박감과 생물학적으로 완벽히 일치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 몸은 위협을 감지하면 즉각적으로 아드레날린을 분출해 근육을 긴장시키고 감각을 예민하게 만드는데 이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반응입니다. 재미있는 역설은 이러한 신체적 반응을 불안함이 아닌 설렘으로 재정의할 때 수행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의 한 실험에서는 긴장되는 순간에 나는 흥분된다라고 소리내어 말한 그룹이 조용히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한 그룹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두려움을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 찾아온 에너지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바꾸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두려움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완벽주의자들에게 이 두려움은 거대한 벽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벽을 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기대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번 일은 망해도 상관없다. 혹은 최악만 면하자는 마음으로 시작해보는 거죠. 이렇게 마음의 문턱을 낮추면 뇌의 경계태세가 풀리면서 비로소 행동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뇌의 공포를 담당하는 부위는 완벽에 대한 압박을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 몸과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실제로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성과에 대한 기대를 의도적으로 낮춘 집단이 최고를 목표로 한 집단보다 업무 실행 속도가 2배 이상 빨랐습니다. 잘하려고 애쓰는 마음이 오히려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운동선수들이 시합 전에 몸에 힘을 빼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경기에서도 이제는 어깨에 힘을 빼야 할 시간입니다. 대충 사는 것 같은데 돈복이 터지는 사람들의 진짜 비밀은 바로 속도에 있습니다. 그들은 완벽을 기다리지 않고 기회가 오면 즉시 움직입니다. 준비가 안 되었더라도 일단 뛰어들고 나서 달리면서 고쳐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이 고민할 때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성과를 냅니다. 상위 1% 부자들은 완벽한 타이밍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내가 움직이는 지금 이 순간을 완벽한 타이밍으로 만들 뿐이죠. 당신이 망설이는 동안 누군가는 부족한 채로 시작해서 이미 저 멀리 앞서가고 있습니다. 성실함이라는 이름으로 미루고 있었던 그 일을 이제는 세상 밖으로 꺼내야 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너무 많은 정보를 분석하다 실행력을 잃는 선택의 늪에 빠지기보다 일단 저지르고 보는 태도가 성공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완벽한 계획보다 빠른 실행이 부의 지름길입니다.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의 연구에 따르면 특정한 단어 하나만으로도 사람의 기억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영상을 본 사람들에게 차량이 서로 부딪혔다고 말할 때보다 산산조각 났다는 강렬한 표현을 사용했을 때 사람들은 나중에 사고 현장에 유리 파편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파편을 분명히 보았다고 거짓된 기억을 떠올리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억은 외부의 암시나 단어 선택에 따라 너무나도 쉽게 변형될 수 있는 유연한 점토와 같습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과거의 순간조차 어쩌면 어제 읽은 책이나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의해 교묘하게 재창조된 풍경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인간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입체적이면서도
동시에 취약한지를 여실히 증명합니다. 이러한 기억의 불완전함을 이해하는 것은 타인을 비난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인지적 한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의 뇌는 정보를 단순히 저장하는 창고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유연한 생명체와 같습니다. 무언가를 반복해서 학습할 때 뇌세포 사이의 연결 통로는 마치 좁은 흙길에서 넓은 고속도로로 확장되는데, 이는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배울수록 뇌의 물리적인 구조 자체가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지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도시의 길을 완벽하게 외우는 베테랑 택시 운전사들의 뇌를 조사해보면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특정 부위가 일반인보다 눈에 띄게 두껍게 발달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뇌의 지도를 직접 설계하고 다시 그릴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결국 특별한 재능이란 타고나는 것 이상으로 뇌의 고속도로를 얼마나 자주 그리고 꾸준히 닦아내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노력의 산물인 셈입니다. 무한이라는 개념이 주는 공포와 경이로움은 단순히 수학적 계산에 머물지 않고 우리 존재의 의미를 다시 묻게 만듭니다. 아르헨티나의 문학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가 묘사한 바벨의 도서관은 가능한 모든 글자의 조합이 기록된 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에는 당신의 과거와 미래, 심지어 당신이 태어나지 않았을 경우의 기록까지 모두 존재하지만 정작 수많은 책 중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수없이 나열된 무의미한 철자들 사이에서 단 하나의 진실을 찾는 과정은 마치 우주라는 거대한 암흑 속에서 바늘 하나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정보가 넘쳐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마주한 상황과도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정보가 무한하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니며 결국 그 안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맥락을 읽어내는 인간의 해석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무한의 굴레 속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의미 있는 한 줄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고뇌하며 나아가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에는 우리가 자신의 행동과 신념이 일치하지 않을 때 느끼는 불편함을 설명하는 인지 부조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례로 아주 지루한 작업을 시킨 뒤 한 그룹에게는 아주 적은 보상을, 다른 그룹에게는 큰 보상을 주고 주변 사람에게 이 작업이 재밌다고 거짓말을 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적은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일이 정말 즐거웠다고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큰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돈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는 명확한 핑계가 있었지만 적은 돈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거짓말을 정당화할 이유가 부족해지자 아예 자신의 기억과 생각을 바꿔버린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논리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의 마음까지 속여버리는 아주 흥미로운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외때때로 객관적인 사실보다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하는데 더 집착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몸짓이나 표정을 따라 하게 되는 현상을 거울 신경세포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우리 뇌의 본능적인 노력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신경세포가 단순히 겉모습을 흉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느끼는 심리적인 고통이나 환희까지도 우리 뇌 속에 실시간으로 재현해낸다는 점입니다. 아주 먼 옛날 거친 자연 속에서 무리지어 살던 인류에게 이러한 공감 능력은 서로의 위기 상황을 즉각적으로 공유하여 종의 생존을 도모하는 결정적인 무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타인의 슬픈 사연에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거나 감동적인 영화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도 결국 이 작은 세포들이 만들어내는 정서적 공명 덕분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이 하나둘 모여 우리 삶의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리학에는 21일의 법칙이라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새로운 행동이 뇌에 각인되어 습관으로 자리 잡기까지 최소한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해서 힘들겠지만 이 고비를 넘기고 나면 우리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그 행동을 자동 시스템으로 편입시키게 됩니다. 여러분의 뇌를 가장 든든한 조력자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에 기분 좋은 변화를 가져다주는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새롭게 만들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지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